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좀 이해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의원총회에서 김남국을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은 결국은 제명 절차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의견을 많이 표출을 했지만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걸 결의문에 넣지 못하도록 막았다, 묵살했다, 그런 보도들이 나왔고 저도 해석을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재명의 결단으로 김남국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주당의 쇼일까? 아니면은 이재명의 업창마속일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 정치 쇼를 또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악화된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죠.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기로 했지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은 제가 아침에 조간딱풀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무슨 경고 아니면은 사과 또는 30일 이내 출석 정지 이런 게 있지만 제명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제명을 하려면은 일단 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제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명된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79년에 한번 미국 언론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제명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죠. 3분의 2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이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3분의 2를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도 비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또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히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이게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윤리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구성이 돼서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한 달입니다. 일단 한 달 30일 동안 자문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서로 뭘 자문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한 달 내에 되지 않으면 한 달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일단 그 활동을 거쳐야지 윤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60일이지만 실제로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대한 80일, 거의 석 달 가까이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야 합의를 해서 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하자. 합의만 하면은 가능하다. 윤리자문위원회 안 거치고, 지금 드러난 사실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윤리위원회,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변재일 의원이죠. 민주당 소속 위원장도 오늘 아니야, 이것을 국회에서 의무 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윤리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시간 끌기로 미뤄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고, 그런 것 다 염두에 두고 이재명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겠죠. 여론이 워낙 악화되고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어서 윤리위를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4단계 중에서 아마 제명 쪽은 하지 않으려고 전제를 깔아놓고 윤리위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끌지만은 제명까지는 안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정성호 의원 7인회 이재명의 친위대 7인회의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 김남국도 7인회 소속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제명을 해야 된다. 뭐 징계 중에서도 최대 가장 큰 징계인 국회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명까지는 쉽지 않을 거다. 정성호의 말은 친명계의 자장, 뭐 7인의 자장. 이 정성호의 말은 곧 이재명의 심중을 읽은 겁니다. 심중을 읽어서 결국은 이재명도 지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 윤리위에 제소는 하기로 했지만 제명에 대해서는 이재명도 반대를 할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왜 이재명은 김남국을 모질게 쳐내지 못할까? 그 전에 본인의 측근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유동규가 또 걸림돌이 되니까는 내 측근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아주 모진 성격의 소유자인데 왜 김남국은 이렇게 쳐내지 못할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코인 공동체 이야기, 이재명과 김남국의 코인 공동체 이야기, 그리고 대선 자금을 둘러싼 뭔가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다시 출발을 하죠. 새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재명이 김남국을 모지게 쳐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놓고 그런 말들이 다시 나오는데, 자, 이 실제로 코인 공동체, 대선 자금, 실마리를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기사가 조선닷컴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기사인데, 이 단독해서 FIU 금융 정보 분석원이죠. FIU 시스템 설계자,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김남국의 쪼개기 인출, 이것은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FIU에서 수많은 이상거래 중에서 걸러내서 그때 보도가 되기로는 0.18% 정도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 걸러내는 것을 설계한 사람이 김남국이 쪼개기 인출을 한 것은 했는데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블록체인 과목을 또 가르치고 있죠. 이 코인과 관련된 겁니다. 블록체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 최초의 전산학 박사, 그리고 2004년에 지금의 FIU 혐의 거래 시스템 데이터 설계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FIU가 걸러내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인물이죠. 그래서 왜 FIU가 그 수많은 것 중에서 김남국을 빼서 이렇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지, 이 AI가 그것을 추출해 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분석 과정을 상세 분석, 기초 분석, 산세 분석을 거치죠. 그런데 일단 AI가 이 시스템이 잡아낸 것은 김남국이 단순히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쪼개기 인출을 해서 자금 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금 세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현금화 시켰을 뿐이 아니라 그것을 막 쪼개기 인출하면서 자금 세탁까지 했다. 이것이 이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코인 사태가 났을 때 김남국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어보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다, 이렇게 주장을 막 했습니다. 김어준 유튜브에서도 막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 FIU 시스템 설계자 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남국 의원 해명은 본질을 흐리는 거다. 김남국이 해명하는 무슨 단순 코인 투자 또는 에어드랍, 뭐 공짜로 그 코인을 받았다는 거, 코인 이체, 그러니까는 코인 돈을 투자하거나 코인을 공짜로 받거나 코인을 여기서 저기로 이체화를 하고 이런 것은 미안하지만 FIU 감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은 FIU에서 걸러내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 코인 이체, 뭐 코인을 무상으로 받았던가 이런 것은. 그러면서 핵심은
인출을 통한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했다는 거다. 코인 뭐 이체 이런 게 아니고 현금을 인출해서 자금 세탁이 유력하다고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검찰에 넘긴 거다. AI가 판단해서 넘긴 거다. 물론 나중에 검토는 다시 했지만은. 그래서 김남국이 거래 내역과 수입 자료 일체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자금 세탁을 했기 때문에. 이 거래 내역을 민주당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에 구성할 수가 없었다는, 제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송천 교수, FIU 혐의 거래 시스템 작동 원리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김남국 의원에게 적용된 의혹은 자금 세탁이 확실하다. 자, 이렇게 밝혔고, 얼마 전에 또 FIU 원장이 국회에 왔죠. 박종훈 원장이 국회에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김남국의 코인 투자 정보를 검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FIU가 분석할 때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있다.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사건 관련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자, 문 교수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코인이 뭐 거래가 되고 어디서 무상으로 받았고 에어드랍으로 살포됐고 이런 것을 잡아내는 게 FIU가 아니다. 이것은 FIU는 말 그대로 금융정보분석원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재산이 축적이 됐거나 아니면은 자금,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금융기관 안에서 거쳤거나 공중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박종원 FI 원장이나 이 FIU의 시스템을 설계한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가 같은 말입니다. 이 코인 거래 자체가 FIU가 포착한 것은 아니고 코인 거래로 인해서 생긴 돈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특히 자금 세탁이 일어났다. 그래서 FIU가 자동적으로 걸러낸 것이다. 걸러내서 검찰에 넘긴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박종훈 FIU 원장은 의심 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대리인을 통한 쪼개기 인출을 하다가 FIU 혐의 거래 시스템에 적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조선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남국의 주소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에서 작년 1월 28일부터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 1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4개월 동안 48번, 48회에 걸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그 가상자산이 업비트 그리고 빗썸 거래소로 이체가 됐는데 이 이체된 것까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인 이체가 FIU에 이렇게 등록이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코인 이체가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이체가 됐지만 그것으로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산이 현금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이 자산이 100억 원에 달하는 이 가상자산이 현금 인출이 됐기 때문에 FIU 시스템에 적발됐다. 이렇게 문 교수가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자, 1월 28일부터 5월 29일 사이 4개월 동안입니다. 100억 원 규모가 현금 인출이 됐다. 그래서 FIU 시스템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 검찰에 넘겼다. 자, 1월 28일,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죠.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였죠.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때 이재명이 방탄복을 입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해서 바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 6월 1일이 지방선거였는데
5월 29일까지 돈이 현금 인출이 됐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 전전날까지죠. 그리고 1월 28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100억 원 규모가 인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월 말 2월 초면은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그 시기다. 이렇게 시기가 묘하게 지금 겹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은 이런 부분이 지금 의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남국이 그때 60억 원에 달하는 그 가상 코인을 인출한 것도 1월 말 2월 초 2월 초에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다가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 또 전량을 인출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량 인출을 한 거, 그것부터 기사가 이번에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은 FIU가 그거 모르겠고, 근데 그것이 현금화됐다. 자금 세탁을 거쳐서 현금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FIU 시스템이 적발했다. 이것이 문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묘하게도 3월 9일 대선, 6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자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죠. 문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데, 또 이 4개월 동안 김남국이 매일 평균 7번 이상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매일 평균 7번 이상을 매일 평균 7번 어떻게 그러면 한 4일에 한 번 걸로 그에게 현금을 인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에게 현금을 인출을 했을까?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의심이 되는 것이고, 이 FIU 시스템은 의심 거래를 월 1000건 정도씩 잡아내는데, 이 정권 가운데서 검증을 거쳐서 최종 검찰에 통보하는 것은 30건에서 40건이다. 자, 제가 조금 전에 0.18%라고 했는데 0.3%, 0.4%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의심 거래를 잡아내서 검찰에 넘기는 것은. 그래서 그 대부분은 검찰에서 기소가 된다. 김남국 의원 거래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 자금 세탁 혐의가 유력하다고 본다. 개인 축제를 위해 이렇게 코인을 하고 또 자금을 뺐다. 현금화 시켰다. 한 100억 원 가량을 4개월 동안 현금화 시켰다.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죠. 조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3월 9일 대선을 전후해서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것이 현금 인출이 됐다. 그래서 FIU가 적발을 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말을 해주는 것이 뭔가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김남국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 대선 자금 아닐까. 그런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은 지금 다시 이런, 특히 오늘 이 조선비즈 인터뷰, 조선닷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FIU를 설계를 한 분의 이렇게 해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대선 자금과 관련한 문제를 집중 파헤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문이 김남국을 넘어서 이재명을 다시 덮치는 그런 스캔들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